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이 꼭 아셔야 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해지고 혼자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국가가 일정 부분 돌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처럼 오래 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존엄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스스로 씻거나 옷을 입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도 24시간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치료 중심의 건강보험과 달리 생활 전반을 돕는 돌봄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도의 시작.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누가 노인을 돌볼 것인가? 라는 사회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부모님을 24시간 모시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나누어 갖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돌봄은 단순히 밥을 챙겨드리고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뇨와 배변을 돕고 씻겨드리고 밤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드리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이 모든 일을 가족만으로 감당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겪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 부담을 가족과 사회가 함께 나누는 장치입니다. 즉, 가족이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제도의 효과. 이 제도가 생긴 뒤로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을 통해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돌봄 서비스 비용은 월 수백만 원이 들 수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면 그중 8,085%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노인을 도와주는 복지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 언젠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현재의 65세 이상 어르신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중요한 제도라는 뜻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내용을 들어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제 이어서 2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모든 어르신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나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65세 미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치매, 중풍,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나이가 어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란 자격이 된다고 해도 모든 분이 똑같이 지원받는 건 아닙니다. 등급 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크게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 거의 전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이에 혼자서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등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2등급 대부분의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이에 스스로 움직일 수는 있으나 배변, 세면, 옷 갈아입기 등이 힘든 경우.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이에 혼자 생활은 가능하지만 주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4등급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일부 가사, 몸 돌봄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5등급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신체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는 경우, 인지 지원 등급 경증 치매 환자로 기본적인 활동은 가능하지만 기억력 저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급 판정 절차.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합니다. 먼저 어르신이나 가족이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합니다. 주민센터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에 방문합니다. 여기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 생활 능력을 직접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은 총 90여 가지나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세수할 수 있는지, 식사할 수 있는지, 걷기는 가능한지, 화장실은 혼자 가는지, 치매나 기억력 문제는 있는지 등입니다. 이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심사해 장기요양인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결과는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평가 항목 예시. 어르신의 기능 상태를 평가할 때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합니다. 이동 능력 혼자 걷는지, 보조기구가 필요한지, 식사 숟가락질을 할 수 있는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목욕 스스로 씻을 수 있는지, 전적으로 도와야 하는지, 배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기저귀를 사용하는지, 인지 본인 이름과 날짜를 기억하는지, 장소를 인식하는지, 행동밤에 배회하는지, 공격적 행동을 하는지, 이런 항목들을 점수화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왜 등급이 중요한가? 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1등급은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등급이 내려갈수록 지원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24시간 시설 입소도 가능하지만 5등급은 치매 환자 대상으로 주간보호센터 위주로 이용합니다. 즉, 등급을 받는 것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사례. 서울에 사는 78세 김모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혼자 화장실을 가기 어렵고 세면도 힘들었습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 후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하루 2번 씻겨드리고 식사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덕분에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치매가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한 이모 어르신은 5등급을 받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했습니다. 낮 동안 보호센터에 머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서비스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이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입니다. 1. 제가 서비스 집에서 받는 서비스. 제가 서비스란 말 그대로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 살거나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직접 집을 방문해 도와줍니다.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어르신의 생활을 돕습니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세면, 도움, 말벗까지 지원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아침에 요양보호사가 와서 어르신을 씻겨드리고 식사 준비를 도와주고 방 청소를 해주는 식입니다. 방문 간호. 간호사가 직접 집에 방문해 혈압, 혈당을 체크하고 상처 소독이나 간단한 주사도 해줍니다.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의료적 관리까지 일부 가능합니다. 방문 목욕. 이동식 목욕 장비를 가지고 와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집에서 씻겨드립니다. 특히 침대에만 누워 계신 어르신에게 많이 제공됩니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낮 동안 보호센터에 가서 생활하는 서비스입니다. 센터에서 식사, 운동,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치매 어르신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단기 보호 서비스. 가족이 여행이나 병원 진료 때문에 며칠간 돌볼 수 없을 때 어르신을 단기 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시설 서비스, 요양원, 요양병원 등. 제가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 즉 집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며 식사, 배변, 세면, 의료관리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중증 치매나 거동 불편이 심한 어르신은 시설 입소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서울에 사는 82세 박모 어르신은 무릎 관절이 나빠 혼자서 걷기 힘들었습니다. 딸과 함께 살았지만 딸도 직장을 다녀서 돌봄이 어려웠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고 주 5회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와서 씻겨드리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주니 딸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는 79세 이모 어르신은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억력이 자꾸 흐려지고 집을 나가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신청해 5등급을 받고 낮에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노래도 부르고 간단한 운동도 했습니다. 덕분에 낮 동안 아들은 안심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었고 어르신도 사회적 교류를 하며 치매 진행이 늦춰졌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85세 김모 어르신은 중풍으로 반신이 마비되어 혼자 생활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하루 3끼 식사와 간호, 물리치료, 위생관리까지 전담해 주었습니다. 가족이 매일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전문 시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서비스 선택의 중요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집에서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가 서비스가 가장 좋습니다. 어르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즉,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가족의 여건에 맞게 재가와 시설 서비스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가까운 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직원이 상세히 안내해주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팩스 우편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고령층은 보통 가족이 함께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공단에서 발급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시, 의사소견서 신청 후 준비 가능. 의사소견서는 신청자가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치매, 중풍 등 질환의 정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3. 심사 절차. 신청공단 직원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평균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가 나옵니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시 서비스도 일부 지원됩니다. 4. 본인 부담금 계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대부분을 지원하지만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재가 서비스 본인 부담 15%, 시설 서비스 본인 부담 20%. 예를 들어 하루 5만원 서비스라면 재가 서비스는 7,5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지원됩니다. 시설 서비스는 1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지원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 차상위 계층은 50% 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5. 자주 하는 오해와 진실. 오해 1.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실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오해 2. 65세가 넘으면 무조건 된다. 사실 나이만으로는 안 됩니다.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해 3. 치매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사실 치매뿐 아니라 중풍, 파킨슨, 거동 불편 등도 가능합니다. 오해 4. 요양원에 무조건 입소해야 한다. 사실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5의 5. 본인 부담이 너무 커서 못 쓴다. 사실 대부분 국가가 8,085%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5의 6. 한 번 신청하면 평생 유지된다. 사실 일정 기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변하면 등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신청 시 유의사항.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혼자 알아보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은 스스로 신청이 어려우므로 자녀가 챙겨야 합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이 주관 기관입니다. 헷갈려서 주민센터에 갔다가 다시 공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종류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가족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1. 제도의 장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도입된 이후 많은 어르신과 가족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첫째, 돌봄 부담이 줄어듭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시설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돌봄 서비스 비용은 월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활용하면 대부분 국가가 지원합니다. 본인은 1,5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셋째, 어르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재활, 인지 훈련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제도의 한계.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첫째, 등급이 까다롭습니다.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 질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주야간 보호센터마다 서비스 수준이 다릅니다. 좋은 시설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셋째, 본인 부담금이 여전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 어르신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100% 면제가 되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내야 합니다. 넷째,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 시간은 가족이 돌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현명하게 활용하는 팁. 등급 판정 철저히 준비하기. 의사소견서를 받을 때는 어르신의 불편한 점을 빠짐없이 기록해 전달해야 합니다. 방문조사 때도 실제 생활 상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종류를 잘 선택하기. 집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제가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비용도 저렴하고 어르신이 편안합니다.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시설 서비스를 고려하세요. 여러 서비스를 혼합하기. 방문 요양주야간보호센터를 함께 이용하면 가족의 돌봄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공단 상담 적극 활용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맞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기 재평가에 대비하기. 등급은 일정 기간마다 다시 평가합니다. 어르신의 상태가 변하면 등급도 달라질 수 있으니 기록을 잘 해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례로 보는 활용. 서울에 사는 김모 어르신 가족은 어머니가 3등급을 받으면서 주 5회 방문 요양을 이용했습니다. 가족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안심할 수 있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의 이모 어르신은 치매로 5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낮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회성을 유지했고 아들은 직장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박모 어르신은 중풍으로 1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가족은 매주 면회를 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었고 어르신은 전문 간호와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제도를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어르신과 가족 모두의 삶이 달라집니다. 5. 마무리.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첫째,
이 제도는 나이와 질환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반드시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셋째,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로 나뉘어 선택할 수 있다. 넷째, 본인 부담금은 있지만 국가가 대부분을 지원한다. 다섯째,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가족분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 혹은 내가 해당되지 않을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